일본 고대 국가는 농경 문화를 가진 고대 한반도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것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어에서 바다를 건너다를 뜻하는 와다루라는 말의 어원부터 말하겠습니다. 와다루라는 말에 있어서 이 말은 와다라는 말과 루라는 그 전미사가 첨가된 것인데, 와다라는 말은 고대 한국에서 변한 말, 한국어 바다에서 변한 말이고, 루는 명사를 동사로 만든 전미사입니다. 이와 같은 루의 전미사는 그 구모와 구모루에 의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모루에서 구모는 구름의 뜻이고, 구모루는 날씨가 흐리다의 뜻인데, 루는 이와 같은 전미사입니다. 또 한 예를 들면 가키와 가기루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기루에서 가키는 우린이 다민이 하는 뜻이고, 가기루는 한정되다, 더 이상 못 가다의 뜻인데, 여기서 보는 루도 전미사입니다. 이와 같은 전미사는 한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푸르다는 말의 15세기 그거는 푸르르다였는데, 푸르르다에서 푸르는 풀의 뜻이고, 르는 이와 같은 전미사입니다. 이와 같이 고대 일본어와 한국은 같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일본을 우리와 함께 알타이 어족으로 봅니다. 어족이라는 말기라는 뜻입니다. 네, 특히 그 와다루라는 말이 고대 한국말임을 보아서 이 와다루라는 말과 함께 고대 한반도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갔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습니다. 일본인 하토리 시로라는 사람은 약 5, 6천년 전에 건너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경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다고 보는데, 농경 문화가 들어가는 현대를 지금부터 2000년 내지 23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 문화가 들어가기 이전에 일본 사람들의 생활은 극히 어려웠습니다. 주거 문제도 하거니와 식생활 문제가 더욱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면 산에 가서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그러한 수렵생활, 그리고 물가에 가서 물풀이나 뜯어먹고 고기나 잡아먹는 어로생활,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40세 이상을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대총, 즉 조개 무덤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뼈로서 검출해 볼 때 대개 20대, 30대의 뼈이고 40대의 뼈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한국에서 농경 문화가 들어가자 우선 먹을 것이 해결됨에 따라서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물을 함께 대하고 모내기를 함께 하는 등 공동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비로소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은 큰 마을에 합쳐져서 각 지방에 오늘날의 군 정도 크기의 음락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음락이라는 마을의 뜻이니 마을로 된 조그마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은 음락국은 또 큰 음락에 합쳐져서 각 지역의 음락의 각 지방의 그 지방국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국에 왕이 있었던 수도명을 소하라, 소우라 또는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주에서 소하라, 남구주에서 소하라, 구마모토 해내에서 소우라, 후쿠이 해내의 소하라, 나라 지방에서 소리가 그러한 예입니다. 이러한 지명은 오늘날의 우리의 서울과 같은 말인데, 이러한 지명은 한반도에서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의 수도 서벌, 백제의 수도 소불이, 후고구려의 수도 철원, 예의 수도 동원경이 그러한 예입니다. 철원은 그 세철자와 벌을 뜻하는 원자로 표기하나, 이것도 세벌, 즉 서벌과 같은 말의 표기이고, 동원경에 있어서 동은 새의 표기입니다.
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새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은 이 새를 표기한 것이요, 원은 벌을 뜻하는 것으로서 동은 역시 서울과 같은 말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글이 없었던 시대에는 이와 같이 한자의 음과 뜻을 따서 그래서 지명을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서 서울이라는 말도 이런 서벌에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각지에 소하라 또는 소우라, 소호리 등의 지명이 남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한국의 서울과 같은 말인데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이 각지에 나라를 세웠던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과 한국의 지명의 일치는 그 수도명에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우선 대마도에 가면 칸다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들이라는 지명과 같은 것입니다. 큰들 또는 한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처에 그 갈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산 이름이 있는데 갈미산은 이 큰 산을 갖다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각지에 가루미 또는 구루미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남구제에 가면 한국악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한국악의 악은 맥부리 악자인데 한국악이라는 즉 한국산이라는 뜻입니다. 남구주에 이러한 지명이 남아있으면 고대 한국 사람 즉 신라 사람들이 건너가서 이곳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명은 땅 위에 새긴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구제에 가면 옛날 신라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살았던 역사의 자취가 지명으로 남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기 왕조도 이곳 신라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본과 우리의 역사관계는 서양에서의 영국과 미국과의 역사관계라고 봅니다. 미국은 지금부터 23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독립한 것입니다. 이를 보아서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큰 집과 작은 집, 즉 우리가 큰 집이요 일본이 작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바는 이 사람이 쓴 책에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일본 고대 지명 연구, 한국 옛 지명과의 비교라는 이게 책입니다. 이 책을 쓰기까지 이 사람은 8번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각지의 전승 지명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외무성 산하의 일본 국제교류기금이라는 단체에 초청을 받아서 1년 동안 지명을 조사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앞에서 보인 일본 고대 지명 연구, 이 책을 일본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사람이 받은 5.16 민족상 수상금으로서 부산에서 출판해서 그 일본 저명한 학자들과 또 교과서 집필자와 또 그 전국 도서관 등에 약 1,500부를 기증하였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의 역사과 교수로서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일본에서 이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대에는 우리가 일본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만 하더라도 육전에서는 우리가 패하였으나 그들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도자기공이라든지 집을 지으는 건축공 또는 글을 잘하는 선비, 한학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를 보아서 당신만 하여도 우리의 문화가 일본보다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일본의 선진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 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술면에 있어서 연구해서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으로서 노벨 수상자를 31명이나 배출하였는데 우리는 평화상을 하나를 받았을 뿐 학술 연구에 의한 수상자는 하나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노력하여
일본에 앞질러야 하겠는데 일본을 앞지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본과 한 가지로 초등학교부터서 한자를 가르쳐서 그래서 한자의 표의 문자로서의 우수성과 장점을 따서 국력을 길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사람의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